최근 미국의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이 트럼프를 향해 한 말입니다. 지난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방안을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하자 미국 내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7일 주한미군이 속해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비롯해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재차 밝히면서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미군 재배치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키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방위비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 이전에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는 미 국무부 관계자들에게 주한미군을 뺄 필요가 있다면 빼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화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트럼프에게 지금 미국 내에서는 우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트럼프를 향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이것은 무책임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은 영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줄 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지켜준다고 말했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미국이 세계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벤 세스 상원의원은 전략적 무능이라고 비판하며 우리는 미국인들을 위해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주한미군 감축 위협은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낼 것을 압박하는 협상 전술일 수 있다고 했는데 미국 국방부가 해주둔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는 것은 한국 등 동맹국으로부터 방위비를 더 많이 내게 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로 트럼프가 이를 밀어붙일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아무리 트럼프가 무리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한다고 위협해도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케인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 국장은 지난해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그 어떤 발언도 매우 우려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만약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미국은 한국 정부의 자체 핵 프로그램 개발을 막을 그 어떤 명분도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밀리 미 합참의장은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미군을 보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이것이 전형적인 미국인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국내 보수층 일각에서도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가우스 국장은 한국 내 자체 핵무장 목소리는 본질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도 핵개발을 하려 들 것이고 중국도 핵무기 보유수를 늘리면서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국가들이 도미노식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주한미군 철수를 두고 큰소리를 쳐도 정작 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곧바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는 우리는 핵무기 도면과 3차원 도면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보유 중인 플루토늄만으로도 4,500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약 1조 원의 예산과 1000여 명의 인력만 있으면 6개월이면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으며 1년이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6개월 정도의 시간만 추가로 주어진다면 전술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15년 한국 핵무장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한 미국 보고서가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핵 전문가인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 회장이 내놓은 보고서였습니다. 그동안 한국 핵무장론은 허황된 주장만으로 간주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분석, 연구한 자료를 내놓아 큰 눈길을 끈 것입니다. 퍼거슨 보고서의 핵심은 한국이 실제로 핵무장을 시도하는 정황이나 근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핵무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한 데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소극적인 관망 속에서 북한이 핵능력을 계속 증강하는 상황을 한국이 마냥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골자였습니다. 남한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독자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미국의 핵우산도 완벽하게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었는데 미국의 재정 압박과 그에 따른 국방 예산 감축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이를 예측한 퍼거슨의 보고서는 지금 현재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퍼거슨의 보고서는 워싱턴 외교가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지만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한국으로서도 불가피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주요 국제교역국인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국제적인 제재로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1998년 핵실험을 강행한 인도의 사례를 보면 제재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인도의 핵 개발을 용인한 바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한국 또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용인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한국이 현재로서는 국제 비확산 체제의 수호자이지만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놓인 상황이 되면 핵 확산 금지 조약의 틀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습니다. NPT 10조 핵 문제로 인해 한국과의 이익이 특별히 위협받거나 국가 생존에 걸렸을 때 3개월 전에 통보하고 탈퇴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선되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개발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정말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시키고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나서게 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퍼거슨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심한다면 단기간 내에 수십 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원자력 전문가인 토머스 코크란과 매튜 메카시는 한국이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준무기급 플루토늄 2500kg을 생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이 핵폭탄을 터뜨리는 기폭장치에 필요한 크라이트론에 대한 기술적 접근이 이미 가능한 상태이고 핵탄두 내 플루토늄 주변을 에워쌀 고성능 폭약 제조 능력도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은 나이키 허큘레스 대공 미사일과 탄도 순항 미사일인 현무,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와 F-16 등 핵폭탄을 운반하는 최첨단 무기체계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퍼거슨 보고서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한 대목은 미국이 밀실에서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화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확산 체제에 타격을 주기는 하지만 북한과 중국이 핵 능력을 진전시켜 나가고 미국이 확실한 핵 억지력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미국으로서도 대안이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퍼거슨 보고서는 북핵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북아의 새로운 핵경쟁 시대가 열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없는 더 큰 이유는 중국 때문이라고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세계 전략의 중심축은 이미 아시아로 이동해 있습니다. 2011년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통해 대중국 견제의 비중을 한층 높이며 여타 지역보다 아시아 태평양에 더 많은 미군을 배치하여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해외 미군을 감축한다 해도 다른 지역이라면 몰라도 한반도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 미국 에스퍼 국방장관은 미군 병력 재배치를 통해 아시아에 더 많은 병력을 보내고 다른 해외 지역의 주둔한 병력은 미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전세계 미군을 전반적으로 감축하되 아시아 미군의 비중을 여타 지역 미군의 비중보다 높인다는 미국의 방침을 반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존재로 인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주한미군을 삼고 있기에 트럼프 간부로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대폭 감축되면 미국의 대북 압박을 구성하는 중요한 카드 하나가 사라집니다. 이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우려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북한의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미국 본토가 들어가자 미국인들은 불안해하며 주한미군을 1차 저지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존재가 약화되는 것을 미국 국민들은 절대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국익을 버리는 격이라고 말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들 75%는 주한미군 방위비를 동결 혹은 인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미국 또한 자국의 안보와 동북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국민은 트럼프의 요구에 끝까지 굽히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지고 다급해지는 건 트럼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한보철건과 산미그룹의 부도를 시작으로 한신공영, 쌍방울, 혜태그룹, 뉴코아, 한라그룹, 고려증권, 극도건설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졌고 돈이 부족해지자 결국 IMF에 20억 달러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국의 외화 보유액은 39억 달러까지 떨어지며 국가 부도의 위기, 말 그대로 한국이 파산할 수도 있었던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외화 보유고는 490조 원을 넘어서며 단숨에 세계 9위로 치솟았고 미국의 장기증권, 즉 미국 정부나 주정부 또는 미국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에 한국이 투자한 금액은 42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은 195조 원을 뛰어넘어 9년 전보다 무려 790%나 상승했습니다.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무서운 속도로 한국 자본의 힘이 강력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스페인 최대 일간지 엘파이스는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자 수출 규모 세계 6위인 한국의 위상을 부인할 사람은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다 라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급속도로 강해지면서 최근 한국 정부의 파격적인 발표 내용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국가 간 협정이 바로 자유무역협정 FTA죠. 국가 간의 수출입 관세를 허물고 무역 장벽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 인적 교류까지 촉진시켜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대신 두 국가 모두 승자가 되는 윈윈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FTA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KFTA,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이라는 급격한 글로벌 변화에 맞춰서 KFTA를 포함한 K통상 전략,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통상산업 포럼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K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통상협력조정위원회 설치와 통상협력종합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전담기구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맞춤형으로 산업발전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 대가로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접근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동시에 한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의 니니스테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19 사태의 해결책을 제공한 핵심 국가 중 하나다. 한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전략을 전 세계와 공유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은 유리한 고지에 올라왔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그만큼 커졌다 극찬했고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지금 세계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신개념 FTA를 세상에 선보인 것인데요. 놀랍게도 한국의 깜짝 발표를 전후로 개발도상국들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우무르자코프 부총리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한국을 찾은 첫 고위급 인사로 한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 코로나까지 뚫고 달려와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빠르게 한국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14일간의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혜까지 부여하며 한국을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었는데요. 지난해 양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무려 39개의 프로젝트, 올해 4월 정상간 통화에서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에 무려 57개의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것을 맡기려는 분위기죠. 아랍에미리트의 아브둘라 사이픽 알누아임이 주한 대사는 코리아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랍에미리트는 첨단 기술에 관심이 대단히 높다. 최근 있었던 아랍에미리트의 대대적인 강요 인사 개편에서도 명확히 천명됐다. 라며 한국은 4차 산업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 한국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에서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전했고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은 얼마 전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택하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법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5G 분야도 배우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1차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의 수차례 외교적 실수를 저지른 베트남도 최근 한국과 손을 잡기 위해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 한국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이 Meet Korea 2020를 개최하고 한국 기업들을 초청했는데 이 자리에 베트남 외교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무려 500명이나 달려왔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총리실은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특혜를 주겠다며
베트남 정부의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기 위한 특집 방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석훈 VTCK 전략기획이사는 이번 행사는 베트남 정부가 외국 투자 1위 국가인 한국을 위해 베트남이 별도로 초청한 거이라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베트남의 대표 일간지 뚜어이제는 베트남 에너지 연구소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전력 개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원전 도입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베트남은 일본과 러시아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닌투원성의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했다가 베트남 정부가 갑자기 계획을 중단하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이 마스터 플랜을 재개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무려 14기의 원전을 건설하게 되는데 현재 베트남 총 GDP의 4분의 1을 한국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과 베트남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한국의 삼성그룹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원전 사업이 사우디와 UAE에서 잭팟을 터뜨린 데 이어서 최근 체코에서도 수주의 유력한 후보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점, 결정적으로 터키가 일본 기업이 제출한 원전 건설 비용과 일정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일본과 원전 건설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베트남 원전도 일본이 아닌 한국에 따낼 확률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